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표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대장동 민간 2심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말을 아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생각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판결문은 이제 다 써져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다수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지만 피선거권이 유지되느냐 박탈되느냐 예. 여기 사이에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약간의 양형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양형 증인도 채택을 해서 심문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선거권을 넘나들 만한 큰 폭의 양형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이고 특히나 유무죄 판단에서 백현동 사건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물론 법리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언감정법 관련해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 협박 발언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기 관련돼서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 관련된 판단은 안 나올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다소 혹시 이유무죄됐던 부분이 다시 전체적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양형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만 따라서 이 대표 측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형으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국토부 협박 발언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백현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다소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이 부분 역시 주관적인 인식의 어떤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을 좀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재판부가 먼저 요청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인지 명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표적 수사 또 정적 주기기용 같은 어떤 정치적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좀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일단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 여권과 야권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김문기 안다 모른다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안다라고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고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된다라는 것은 뭐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돌려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는 호주에 있었던 그 출장 과정에 있어서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제 법원에 에서 먼저 검찰에 요청을 하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안다 모른다 부분에 있어서까지 전부 유죄로 보려고 지금 공소장 변경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기 위해서 변경을 요청했었던 것이 아니냐 재판부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무죄로 판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사실을 조금 더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구체화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을 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검찰의 공소장이 부실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른 일반 사건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
보통은 어떤 유죄의 어떤 명확하게 유죄가 어떤 부분이냐 유죄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요청한 경우가 좀 대다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듯이 어떤 구체화된 그다음에 어떤 좀 이렇게 상설하듯이 세분화한 것들이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오늘 판결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단체 사진에서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제시를 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것은 그냥 편집에 불과하다라고 볼 확률이 높다. 1심에서 똑같이 판단이 됐다라는 부분이 오늘 또 항소심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 당사를 설치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법리 다툼만 해가지고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이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모론 비슷하게도 들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또 피선거권의 형이 유지가 되면 이것은 뭔가 누구 손 탔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 정황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전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걸 뭐 미래 선전포고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법부 존중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실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보이게끔 압력을 가해온 건 사실 아닙니까? 뭐 수차례에 걸쳐서 서류 받지 않고 기일 변경하고 불출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공직선거법 사건을. 1심을 2년 2개월 끌고 왔고 2심에 관해서 좀 4개월 동안 어쨌든 증인 수차례 신청했는데 그만한 재판부께서 이걸 다 이제 컷하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오히려 보이는 손으로 재판 지원을 해왔던 이 대표께서 예. 정황적 증거 없이 보이지 않는 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불복에 대한 조짐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꺼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뭐 시간에 어떤 것이 선우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에 대해서 많은 압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유죄가 확실하다는 것처럼 원내대표까지 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저에 반하는 무죄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거나 재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뭐 그 사법부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또 그 어떤 손이 탔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말씀하실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이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해왔던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압력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법부에 더 이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에 이런 이 손에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민원을 넣고 그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저희에게 귀에까지 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지금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내란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런 형이 나오게 된다면 예. 재판부조차도 내란 세력이라고 보는 것인지 지금 오늘 선고를 하게 되는 재판부에도 탄핵을 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가 나오는 것도 공직선거법 항소심이고요.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 있어서 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된 사건들이 모두 중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는 다수설이 아닌 이야기를 혼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 이전에 나오는 판결은 오늘 나오는 판결,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혹은 대법원 판결까지만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이 결국 언제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조기 대선과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만 선거법 사건만 두고 본다면 633 원칙에 의해서 6월 26일 안에 충분히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3개월이 꼭 3개월 안에 하라는 얘기지 3개월을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판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절차에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한 달 이내도 가능은 합니다. 어떤 대법원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이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그 시간이 어떤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대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가장 빨리 아마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이 늦춰지면은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각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서 국회 측 주장과 거리가 먼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서도 어떤 인용 의견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 이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가당착인 부분이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나 평결이 늦어지는 거였어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소추 과정에서 사실은 법사위 등을 통해서 이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실한 탄핵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또 심리 자체도 빨리빨리 끝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평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그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이 헌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정 절차를 그렇게 원래 신중하게 하지 않는 재판 절차입니다. 예. 형사재판과 달리 이미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게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게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사실관계의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들끼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면 의견이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별개 의견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런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별개 의견을 쓰게 되면 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게 되면 더 나아갈 수 없는 거고, 그 사실관계 확정은 증거 다툼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증거 다툼 때문인데 사실관계 확정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데 빨리 선고하라? 이 자체가 사실은 헌재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선고하라고 할 게 아니고 얼른 심리해가지고 타당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네,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도 함께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야 헌법재판관들께서 직접 설명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건 다 추론일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약간 이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12.3 비상계엄처럼 전 국민이 현장을 똑똑하게 목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이견으로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관들 뭐 이견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심판도 월요일 날 나왔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항소심 결과까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춰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었고 변론이 종결된 지도 이미 한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당장 선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내일 정기 선고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는 뭐 그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중심을 정말 제대로 잡아주실 때가 됐다. 예. 지금의 이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이제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언제 잡을지 정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덕수 총리 사건을 보면은 아까 여쭤봤던 대로 3명의 재판관들이 국회 측 주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인용 의견을 내지 않게 된다면은 결국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8대0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예. 기각 의견도 5분이었지만 그중에 한 분은 아예 위법하지 않다라고 김복형 재판관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가 맞다라고 보았고 또 두 분 같은 경우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151석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8대0 이런 형태의 조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적인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국무총리 사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국무총리 사건에서처럼 각자 재판관들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예. 별개의 의견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8대0 만장일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는 이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아예 처음 보인 게 아니라 저는 이인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선고 결과부터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국무총리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은 그 버전 2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어질 물론 각각의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는 것이 참 섣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저는 윤 변호사님 의견도 동일합니다. 사실관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예. 다만 그 사실관계 확정이 늦어지는 것은 각각의 어떤 재판관들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0의 만장일치 결정은 조금 나기가 힘들 것 같고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때와 같이 각각의 결론으로 날 확률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을 하면서 재탄핵을 시사를 한 겁니다. 이런 민주당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헌재 재판에 대한 불복이죠. 불복이라는 의미는 이걸 법률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서 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저 부분은 이제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헌재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다소 조금 바꾼다 하더라도 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만약에 사유로 삼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부분은 이제 헌재에 대한 그 결정 이유 자체를 좀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자 5명 크게 보면 5분이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일단 한 총리께서 전국적으로 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임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그 사유가 아니고 이미 전국적인 임명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전제하에 예. 그다음에 또는 한 총리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업무 범위에 관련돼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임명 사태가 24일이건 26일이건 하루건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실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판관의 입장은 또 해도 기각이에요. 그렇다면 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 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다시 재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보면은요, 파면할 것인지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예.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6명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는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6인 체제였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 이번에 나온 판결문 자체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다시 탄핵 소추를 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넘어간다고 해도 조금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부재리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유 자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각된 사유로 또다시 재탄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나온 이런 비판들이 이미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이런 재탄핵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부분,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선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도 구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정치적인 압박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공세만을 가하는 것이 우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능사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줄탄핵 입장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공 입장을 취하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기류가 어떻습니까? 일단 줄탄핵이라는 표현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8건의 탄핵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4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구분을 좀 짓고갈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비록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은 각하 2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일체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고 또 특히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기에 찬성하신 4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에 분명히 그 임명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 기각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하는 김복형 재판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 그러나 그 상당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임명의 의무는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민주당에서 줄탄핵을 계속해서 강공한다.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지금 내려진 것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서 판단을 받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 그 부분을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도 빠르게 치유하는 입장을 밝혀달라. 이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